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9일부터 열리는 두산과 KT와 두산의 플레이오프 프리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시즌 2위를 차지한 KT와 준 플레이오프를 통과한 두산이 9일부터 오전 3선승제의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습니다. 장소는 두산의 홈구장인 잠실야구장, KT의 홈구장인 수원 KT 위즈파크가 아닌 고척돔에서 열립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고척돔에서 플레이오프가 열리기 때문에 날씨 변수는 사라졌습니다. 날씨에 영향이 없어서 추운 가을 야구 경험이 없는 KT가 이 부분은 조금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척돔은 경기당 평균 1.39개의 홈런이 나왔는데요. 잠실구장이 경기당 평균인 1.26개에 이어 홈런이 제일 적게 나오는 구장입니다. 그래서 홈런보다는 발야구와 수비, 집중력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KT와 두산과 KT 플레이오프 프리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현장 일선에서 뛰고 있는 취재 기자들의 예상을 텍스트로 받았습니다. 기준은 양팀 담당 기자가 아닌 중립에서 의견을 내줄 수 있는 기자들에게 예상을 요청했는데요. 객관적인 평가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앙일보의 김효경 기자, 뉴시스의 김희준, 일간스포츠의 배중현,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조이뉴스24의 김지수, 한국스포츠경제의 이정인 기자 등 총 6명의 의견을 받았고요. 여기에 저 정세영 기자의 의견까지 더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를 포함한 7명의 기자들 모두 플레이오프에서 두산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리즈가 4차전 이내에서 끝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기자들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의 김효경 기자입니다. 플레이오프 예상에 참가한 기자들 중 가장 고참인데요. 김효경 기자는 두산이 2경기로 준 플레이오프를 끝낸 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다. 선수들이 자신감이나 경험을 역시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실제로 두산은 앞선 준 플레이오프에서 LG 선수들이 부담감에 사로잡힌 것과는 정반대였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뉴시스의 김희준 기자의 분석입니다. 김유경 기자와 동기고요. 현장을 취재 중인 베테랑 기자 중에 한 명입니다. 김희준 기자는 김유경 기자와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선발진의 강점 그리고 경험이 두산이 KT에 앞선다는 이야기인데 김희준 기자는 가을 야구에서는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 KT는 가을 야구를 처음 경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다. 가을 야구를 처음 경험하는 선수들은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마련이다. 반면 두산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연속 한국 시리즈를 경험했다. 한국 가을 야구에서 타자들이 즐비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일간스포츠의 배중현 기자의 의견입니다. 배 기자는 두산의 휴식을 주목했습니다. 배 기자는 두산은 최대한 휴식을 확보했다. KT가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건 준 플레이오프가 3차전까지 열리는 것이었다. 두산이 시리즈를 2차전 만에 끝내면서 2위 KT의 어드밴티지가 사라졌다. 더욱이 경기가 열리는 곳은 중립구장인 고척돔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 방송 파트너인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의 분석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린 고척돔 변수를 이야기했는데요. 이희진 기자는 KT는 창단 첫 가을 야구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홈구장의 이점 또한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 플레이오프는 고척돔에서 중립 경기로 치러진다. 두산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조이뉴스24의 김지수 기자의 분석입니다. 김지수 기자는 수비에 주목했는데 1루수 수비 경험이 많지 않은 강백호 선수가 수비하기 까다로운 구장으로 꼽히는 고척에서 수비만큼은 1인분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참여한 기자들 중 가장 막내인 한국스포츠경제 이정인 기자의 의견입니다. 이 기자는 선발진의 무게감 그리고 가을 야구 경험을 두산의 승리 이유로 언급했고요. 다만 변수로 KT의 데스파이네 선수가 시즌 후반 부진한 점과 쿠에바스의 기복이 KT의 불안 요소다. 두산은 알칸타라의 떨어진 구속이 변수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제 의견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산이 우위는 맞다. 하지만 KT도 사고를 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싶은데 여기 2개의 표를 준비했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WAR을 기준으로 투수와 야수 상위 15인의 전력 총합을 정리해 봤는데요. 풀 시즌 출전한 선수가 기준이었고요. 15인으로 끄는 이유는 아무래도 포스트 시즌은 백업까지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땐 투수는 두산이 더 나아 보이고요. 야수는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일단 상위 15인의 전력 총합은 두산이 조금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두산은 알풀 원투 펀치가 엄청나게 좋게 나오고 경험이 많은 팀이라는 점이 강점입니다. 근데 주전급 야수진의 공격력에서는 KT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사실 두 팀은 좀 비슷한 색깔이긴 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쭉 팀 기록을 봤는데요. 두 팀은 팀 컬러가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야수진의 경우 잘 치고 잘 넘기고 잘 달린다는 것인데, 그런데 단기전에서 아주 중요한 원투 펀치의 힘을 앞선 기자들의 분석대로 두산이 조금 더 셉니다. 그러나 단기전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빠따의 한 방은 KT가 좀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치업 밸런스로 따지면 5대5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데이터를 정리하다 보니 두산의 우위가 맞다. 하지만 KT도 팀이 사구를 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년 한국 시리즈 두산과 SK 매치업이 있었는데 당시 더 전력이 안 좋다는 평가를 받았던 SK가 사구를 치고 우승까지 차지하게 됐습니다. 관록의 두산, 패기의 KT의 대결로 압축이 되는데 경험이 앞서 있는 두산이 가을 야구의 첫 무대인 KT보다 다소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KT도 사고를 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앞서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위 변수가 사라진 점은 KT의 아주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세영 기자의 승패 예측 3승 2패로 한국 시리즈에 두산이 오를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중립에 있는 기자들의 전망, 두산의 일방적인 승리, 저 역시 두산의 우위를 전망했는데요. 그렇다면 담당 기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담당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KT 담당인 스포츠 동아의 최익래 기자, 그리고 두산 담당인 마이데일리의 이유광 기자의 의견입니다. 담당 기자로서 이번 KT와 두산의 플레이오프 어떻게 좀 전망을 해요? 최익래 기자는? 뭐, 담당 기자라고 해서 사실 뭐, 그 팀이 뭐, 올라가서 좋다, 싫다, 이런 거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네. 뭐, 그런 거를 원한다기보다는. 근데 객관적으로 두산도 KT를 좀 어려워하지 않나. 일단 올 시즌 뭐, 정규 시즌 상대 전적도 그렇고, 네. 작년에도 그렇고, 이강철 감독이 부임한 다음부터는 두산이 좀 KT를 만나면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오케이. 분명히 좀 쉬운 팀은 아닐 것이다. 이강철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한 좀 자신감이 드러냈고요. 그러면 이제 최익래 기자가 봤을 때는 두산이 KT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작년 올해 이강철 감독 부임 후에 성적을 따졌을 때 이제 18승 14패로 KT가 플러스 4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럼 KT의 장점, 네, 좀 한번 꼽아 주시죠. 일단 KT의 장점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타선이죠. 뭐 올 시즌 리그 최고의 타자였던 로하스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고 선수, 황재균 선수, 음, 유현준, 박병수, 요 타선이 사실 어느 팀과 견주어 봐도 크게 이제 무게감이 떨어지는 라인업은 아니고요. 예, 일단 아픈 선수는 없고, 그러니까 팬들이 알고 계시는 그 KT의 베스트 멤버들은 뭐 100% 출장이 가능하고, 네, 오늘 이제 확인을 했는데 로하스 선수도 무릎이 조금 아직 통증이 좀 남아있긴 한데 네, 뭐 수비를 못할 정도는 절대 아니고 정상적으로 우익수 수비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자, 그 두산과 KT를 비교할 때 선발 마운드 원투 펀치는 KT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분석이 있는데 최익래 기자가 볼 때 단점은 KT 전력의 단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 매치업에서는 사실 이제 KT 쪽이 크게 우위를 점하지는 못해요. 이제 10승 투수 4명이 있고 골고루 잘하기는 하지만 단기전에서 사실 이제 한두 명이 잘해주는 팀이 조금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데스파이네라든가 쿠에바스보다는 플렉센 알칸타라가 갖고 있는 두산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좀 뭐랄까 기동력 있는 뛰는 야구를 두산이 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도 비기닝을 낼 때 바로 네. 그 부분이 좀 포인트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사실 또 KT 투수들이 퀵모션이 그렇게 빠른 선수들이 또 많지는 않아서 네. 두산이 그 부분을 좀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배재성 선수가 마운드에서 좀 전천후 역할로 기용이 될 가능성도 좀 점쳐지는데요. 그 그래요. 부분에서 배재성 선수는 사실 KT는 물론이고 이제 리그 전체에서도 큐모션이 굉장히 빠른 선수로 좀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간으로 투입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서 좀 주자를 억제해줄 수 있는 좀 투수 쪽의 상키 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게 점쳐봅니다. 그렇습니다. KT 훈련을 꾸준히 최익래 기자가 취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훈련 분위기나 뭐 상황 뭐 이런 건 좀 어땠어요? 사실 제가 이제 2017년부터 KT를 담당을 했는데 올해 이제 첫 KT 포스트 시즌 맞죠? 말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어떨지 감이 안 잡혔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좀 아무래도 좀 떨지 않을까, 좀 약간은 얼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선수들 만나는 선수들마다 다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사실 정규 시즌이랑 크게 다른 게 없다. 그러니까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냥 정말 정규 시즌 같은 모습을 제가 봐도, 그러니까 선수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제가 옆에서 지켜보더라도 굉장히 그냥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제 당장 플레이볼이 되고 그 좀 더 많은 관중 앞에서 예. 이렇게 그 중압감 앞에서 뛴다면 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이제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네. 적어도 준비 과정에서 KT 선수들이 얼어 있다거나 뭐 긴장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기색은 아직까지는 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강철 감독 역시도 보너스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런 좀 약간 여유 있는, 예, 일단 뭐 창단 최고의 성적을 올렸으니까 그런 것도 아마 선수들한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선수들이 좀 여유를 갖고 있는 게? 그렇죠. 뭐 이강철 감독뿐만 아니라 유한준 선수도 후배들한테 특히 이제 포스트 시즌 경험이 없는 그렇죠. 후배들한테 예.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이 예. 우리 2등 한 것만으로도 잘한 거다. 예. 이제 뭐 축제다. 그냥 우린 축제의 마음으로 하자. 이 부분을 좀 계속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네네. 사실 KT 선수들은 뭐 이강철 감독뿐만 아니라 좀 모두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2위로 이제 힘겹게 정규 시즌 최종전에 2위가 확정이 돼서 올라간 상태잖아요. 근데 예. 만약에 KT가 플레이오프에서 좀 너무 무기력하게 소위 말해서 얼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니까 KT를 제외한 예. 나머지 팀에서의 시선이 뭐 KT는 좀 요행이었네, 운이었네, KT 1등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강철 감독도 그렇고 KT 선수단도 그렇고 우리가 설령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지더라도 혹은 한국 시리즈에서 떨어지더라도 네. KT 야구 잘하는구나, 2등 할 만했다 저 팀, 저 팀 올해 괜찮다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결과가 당연히 1순위지만 네. 당연히 좋은 결과가 1순위지만 적어도 팬들 앞에서 좀 창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것만큼은 정말 모두가 똘똘 뭉쳐서 좀 그렇게 좀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최익래 기자. 네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예, 끝입니다. 더 하고 싶어요? 좀 준비한 게 아직 좀 더 있는데. 더 하고 뭐 준비한 것도 하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사실 이제 아까 제가 투수 쪽의 키플레이어로 배재성 선수를 꼽았잖아요. 네. 야수 쪽으로는 개인적으로 황재균 선수를 꼽고 싶어요. 왜요? 이제 너무 공격적인 질문이었어요 방금. 네, 예. 왜요? 약간 사실 이제 두산이 뭐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뭐 냉정히 봤을 때 플렉센이랑 알칸타라가 1, 2차전에 나온다고 봤을 때 그렇죠. 예. 플렉센 선수 상대로 홍지길 선수가 5타수 4안타 2타점, 예. 알칸타라 상대로 8타수 4안타. 그러니까 좀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러네요. 통계적으로 뽑아봐도 145km 이상의 빠른 공.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145km 정도면 굉장히 이제 빠른 공, 속하잖아요. 그렇죠. 예. 145km 이상의 빠른 볼로 봤을 때 네. 그 공을 공략했을 때 OPS가 KT가 강백호가 1위고 2위가 황재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재균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타선에 열쇠를 쥐고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쳐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가요? 뭐 개인적으로 맘 같으면 뭐 한 2, 30분 더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우리 또 분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머리 요즘 많이 짧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저렇게 좀 자주 안 찾아주시고.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항상 최익래 기자가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또 사랑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익래 기자 고생하셨고요. 네네네. 예, 추운데 빨리 따뜻한 집으로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척돔에서 뵙겠습니다. 고척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두산 담당 마이데일리 이후광 기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후광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우광 기자입니다. 그 담당 기자로서 두산 이번 네. 플레이오프 한번 전망해 주시면 좀 어떨까요? 네, 조금 두산이 조금 저는 앞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5차전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5차전까지 간다. 네, 하지만 네. 두산이 이긴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그러니까 두산이 그러면 최대 장점은 할까? 뭐 이제 네. 경험 이렇게 했는데 이후광 기자가 꼽는 또 다른 장점이 또 있을까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두산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보셨다시피 이제 준 플레이오프에서 보셨다시피 외국인 원투펀치. 네네 플렉센 선수와 알칸타라 선수가 네. 가장 최대 강점이죠. 사실 뭐 두 선수가 확실한 원투펀치가 있다는 건 단기전에서 일단 2승은 한다는 의미니까요. 그렇죠. 물론 뭐 네.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네. 근데 뭐 일단 플렉센 선수는 이미 검증이 됐고 예. 또 어제 이제 알칸타라 선수가 사실 알고 보니까 이제 목에 뭐 담증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구속이 떨어졌지만 뭐 어쨌든 두 선수가 정상 컨디션일 경우에는 또 이것만한 장점이 없죠.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투수들이죠. 네네네. 그죠? 그리고 뭐 스프링 캠프부터 사실 뭐 두 선수 모두 누가 에이스를 맡아도 손색 없는 구위를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김태형 감독도 에이스를 정할 때 고민하다가 그래도 조금 나이 많고 이제 KBO 리그 경험이 있는 예. 알칸타라를 1선발로 이제 낙점을 했던 건데 맞아요. 네네. 근데 뭐 이번에 이렇게 뭐 가을야구 오니까 뭐 플렉슨 선수 1선발로 나와도 뭐 손색이 없는 투구를 펼쳐서 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네. 또 일단 뭐 FA 선수 이제 뭐 FA 자격 얻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이번 예, 끝나고. 근데 그 선수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음흠. 어떤 우리가 요번에 함께하는 마지막 가을이라는 예. 이런 부분이 좀 강하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뭐 자신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이 팀으로서 이제 뭐 물론 다 잔류할 수도 있겠지만 또 모르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뭐 마운드 쪽으로 가보면 다시 그 불펜 쪽에 예. 좀 멀티이닝이 가능한 선수들이 많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최원주 네. 선수가 딱 네, 떠오르는데. 네네 뭐 전문 어떤 그런 불펜요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맞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함덕주 선수나 뭐 이영하, 최원준, 김민규, 네네네. 이승진 이런 선수들이 모두 음. 사실은 선발도 했던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어떤 흐름을 탔을 때 음흠. 긴 이닝을 책임질 수도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정 안 되니까 이영하 선수가 이제 8회부터 나와서 2이닝을 책임질 모습을 봤는데 네. 이런 부분이 조금 마운드에서 유동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뭐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험이죠. 뭐 허경민 선수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제 항상 이제 위에만 있다가 이제 2015년 이후로 지금 5년 만에 이렇게 위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배부른 자입니다. 배부른 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을 어떠냐고 야구에. 물어봤더니 이제 위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네. 밑에서 올라가는 게 더 부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밑에서 올라가면은 사실 저도 본전인데 예. 위에서 기다릴 경우에는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1위를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어떤 심리적인 편안함도 이번에 가을야구에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짧게 해주세요. 단점은 네, 단점이 이제 가장 취약한 단점은 토종 선발이죠. 맞습니다. 네, 이제 알칸타라, 플렉센 다음에 누가 나올 거냐. 네, 이게 가장 큰 단점인데 뭐 최원준 선수를 플레이오프부터는 선발로 쓴다고 하는데 네네네. 결국에는 지금 선발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최원준, 유희관 선수 2명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최원준 선수는 이번이 그 뭐 선발로 나오는 처음이고 네. 가을 야구 선발은 처음이고 네. 또 유희관 선수도 8년 연속 10승이라고 하지만 네. 이게 냉정하게 말해서 어떤 그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가을 야구에서 예. 그 유희관 선수 장점인 제구가 조금이라도 삐끗할 경우에는 그렇죠. 이게 바로 장타로 연결이 되니까. 맞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도 조금 쓰기가 약간 주저스러운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또 단기전은 장타가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실제로 김태형 감독도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희관 선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매년 네. 가을이 되면 유희관 선수 활용에 대해서 김태형 네네. 감독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네. 근데 또 제 생각엔 네. 유희관 선수가 이제 고척에 이제 홈런이 많이 안 나오는 구장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유희관 선수 입장에서는 좀 마음 편하게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네.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떤 토종 선발 쪽에서도 조금만 잘 해주면.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5차전을 예상한 게 네. 네, 외국인 이제 원투펀치가 정상적으로 해준다는 가정하에 네, 이제 나머지 한 경기는 또 외국인이 갈 경우 또 외국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이우관 기자가 보는 관전 포인트 딱 한 가지 찝어주시죠. 네, 저는 뭐 제가 보는 거는 역시 마운드입니다. 마운드 싸움. 네. 예. 두산은 사실 타선은 크게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 네네네. 어제 그저께를 봤을 때 충분히 이미 감이 좀 올라온 상태였고
또 뭐 박건수 선수 같은 경우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예. 그래도 어제 또 적시타를 쳐서 예, 안타 맞아 그나마 맞죠. 네네네. 그래서 조금 활기를 찾을 것 같고 뭐 타선이 이상하게 좀 뭔가 위에서부터 올라와서 그런지 뭔가 얼어있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네네. 네, 아무래도 맞아요. 경기 감각 이런 게 좀 살아있지 않나 싶고. 근데 이제 마운드가 선발 불펜 저는 모두 마운드가 문제라고 보는데 일단은 지금 가장 두산이 믿고 있는 필승조인 이승진 선수가 네, 과연 더 이제 큰 무대인 플레이오프에서 그러게요. 어떤 그 압박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고 또 이제 관전 포인트고 예, 또 사실 유희관 선수가 뭐 KT 상대로 좀 상당히 부진했어요 올해. 예, 네, 그래서 그것도 과연 이 KT 사실 올해 2위의 비결 중에 하나가 타선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또 문제고 또 유희관 선수 뒤에 나오는 뭐 김민규 선수라든지 네, 이런 선수들도 뭐 굉장히 성장을 했지만 또 가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이 마운드가 얼마나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두산의 어떤 6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이 달려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네. 자,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척돔에서 일단 올 텐데 네. 고척돔에서 이호건 기자 보면 또 제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이호건 기자.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이상으로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현장 기자들의 프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기존 애청자분들께서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